안녕하세요. 매달 5,000건의 물건을 보고 1차, 2차, 3차 검토 과정을 거쳐 안전하고 바로 입찰 가능한 물건만 찾는 경매 물건 복귀의 왕 경매 유이사입니다. 언제나 바로 입찰 가능하고 복잡하지 않은 안전한 경매 물건만 추천드립니다. 오늘 뽑힌 경매 추천 물건은요,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물건이고요. 아파트 이름만 들어도 아실 분 있을 거예요.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물건이고요. 종합운동장 W역세권 물건의 대단지의 56평형 아파트 물건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권리 분석부터 얼마를 쓰면 되는지까지 전부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아파트 물건이고요. 7층 물건으로 중층 정도의 층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가는 36억 7천, 상당히 높은 고가의 아파트 물건이고요. 최저가도 마찬가지로 36억 7천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감정할 때보다 시세가 올랐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시세가 36억짜리를 추천 물건으로 가지고 오진 않았을 테니까요. 지금 40억이 넘어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천 물건으로 가지고 왔고요. 건물 면적은 176제곱미터 56평형 아파트 물건입니다. 총 층수는 12층이고요. 12층 중에 7층이니까 층수는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고존연식은 86년식으로 상당히 구축 아파트에 속합니다. 때문에 추후에 재건축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아파트 물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진인데요. 86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1층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다만 이 당시에 지하 주차장까지 갖춰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차장 상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구축의 느낌이 많이 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쭉 아파트 단지의 사진들이고, 사진을 보시면 현관문은 수리가 안 되어 있고요. 도어락도 수리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문 옆에 생수병이 있는 것으로 봐 거주하시고 있겠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거주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밀려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이따가 같이 한번 볼게요. 다음은 내부 구조를 한번 보실 텐데요. 사진상으로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단지 정보에서 같이 확인을 해볼 텐데, 대략적으로 방 4개, 화장실 2개인가 라고 예상이 되는데, 정확한 내용은 단지 정보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물건은 아시아 선수촌, 세대수가 1356세대나 되는 대단지 아파트 물건이고요. 주차 대수 같은 경우에는 80년도에 지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높은 주차 대수를 갖고 있습니다. 세대당 1.1대로 요즘 지어진 아파트들에 비해서는 세대당 주차 대수가 작긴 하지만 8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 치고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안 보였던 구조를 다시 한번 보면은 방 4개, 그리고 화장실이 2개가 있는 계단식 구조로 확인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입지를 한번 보실 텐데요. 경매 물건은 이쪽에 해당되는 아파트 물건입니다. 입지는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최상위권에 위치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바로 위쪽으로는 W역세권 종합운동장역이 위치하고 있고요. 바로 앞쪽에 공원과 그리고 그 위쪽에 많이들 가시죠? 잠실 종합운동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군을 보실 텐데요. 옆쪽으로는 여자 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일반 중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옆쪽으로는 초등학교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보시면은 여기에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전부 다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군도 인근에 상당히 많고 도보권으로 초, 중, 고등학교를 전부 다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트 같은 경우에는 인근 동네 마트만 위치를 하고 있고요.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 관공서가 하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바로 옆쪽으로 우체국까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인프라는 무척이나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고요. 쭉 축소를 해보시면은 경매 물건은 이쪽 물건이었고요. 이렇게 축소가 됐는데도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라고 써있죠. 그래서 이 아파트 기준으로 했을 때 강남역까지 하나, 둘, 셋, 4정거장이면 이동이 가능하고요. 잠실역까지는 2정거장이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핵심 위치에 있는 아파트 물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하게도 추후에 시세 상승 여력은 높은 물건입니다. 다음으로는 시세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시세는 9월달 대출 규제가 나왔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아무리 강남, 잠실이라도 대출을 받고 사시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보시면은 8월달 이전에 7, 8월 달에 거래가 5건이 이루어졌다가 갑자기 거래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영향이 꽤 크게 작용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올해 12월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은행들에서 대부분 다 대출을 쪼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더더욱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출이 나오실 분들은 아직까지 충분히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거래가 안 됐을 뿐이지 금매나 호가가 낮아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금 강남, 서초, 잠실 등 고가의 아파트 물건이 거래가 안 되어서 호가가 떨어진 게 전혀 아니라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호가도 떨어져 있진 않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시세를 보시면은 7월 달에 40억, 39억, 41억, 41억 거래가 됐었고요.
8월 달에도 41억, 42억까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9월 이후에 거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호가 물건을 보시면은 낮아지기는커녕 최고 실거래가 물건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42억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이건 아마 12층 중 고층이니까 탑층 물건으로 예상이 되고요. 탑층 물건이 아니면은 이거는 9층부터 시작되는 게 42억 8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세는 40억을 충분히 넘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보수적으로 41억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세를 41억으로 봤을 때 최저가는 얼마죠? 신권 물건이 36억 7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세 차이가 최소 4억 3천 정도 나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투자가 가능한 물건입니다. 계속해서 이 물건의 권리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분석 첫 번째로 등기부 등본을 볼 예정인데요. 등기부 등본 요약본으로 한번 볼 예정입니다. 등기부 등본 보시면은 갑구에 강제경매, 압류, 임의경매 딱 3가지 권리의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을구를 보시면은 근저당권이 확인이 되고, 그리고 5-1 그리고 9-1처럼 부기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기등기는 본등기를 따라가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본등기가 말소가 되면은 부기등기는 자동 말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등기만 보시면 되는데, 본등기는 뭐죠? 다 근저당권이죠. 그러면은 우리 말소 기준 권리 후보군 7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담보가 등기, 전세권, 이렇게 7가지가 말소 기준 권리 후보군들인데요. 이 7가지 중에서 가장 빠르게 접수된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모든 권리들은 전부 다 소멸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빠른 건 뭐죠? 어떤 걸까요? 요거겠죠, 요거. 19년도 10월 30일 근저당권이 여기서 가장 빠르고요. 모든 권리들은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전부 다 소멸이 됩니다. 즉, 등기부 등본상 낙찰자에게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볼 텐데요. 여기 아래쪽에 3가지의 특이사항이 있으면 써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2개는 아무것도 없는데 비고란에 뭐라고 써있죠? 감정평가서상 20분의 19는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고 B라는 사람은 나머지 5%를 가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평가액이 합쳐져 가지고 지금 신권에 올라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는 이게 지분으로 나왔던 물건이었어요. 지분으로 나와 있다가 이게 다시 병합 사건이 되면서 합쳐져서 온전한 하나의 물건으로 다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분 물건이 아니라 건물 전체를 취득하는 안전한 물건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사된 임차인 같은 경우에도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은 입찰가만 잘 신경 쓰셔서 입찰만 하면 되는 물건이다 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주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관리비인데요. 관리비가 무려 4천만 원이 밀렸습니다. 정말 보기 힘든 금액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게 오타가 난 게 아닌가 해가지고 실제로 관리실에 전화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실제로 4,100만 원 넘게 밀려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사용하고 계신 사용 부분과 공용 부분, 그리고 연체 이자까지 다 포함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원래 월 관리비는 50에서 6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전부 다 물어줘야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로 공용 부분 3년치에 대해서는 물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60만 원 곱하기 36 하면은 대략적으로 2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천만 원 정도만 물어줄 생각을 하고 입찰을 들어가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건 이미 대법원 판례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소에서도 인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당연히 입찰 가격에 반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경매 유의사의 추천 입찰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세를 41억을 보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기준으로 잡았을 때 경매 유의사의 추천 입찰가는요, 37억 내외입니다. 제가 금액을 약간 보수적으로 말씀드렸는데 4억의 시세 차익을 보고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9월달 대출 규제가 나온 이후로 대출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곧 12월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상당히 더 빡빡해졌습니다. 제가 여쭤보니까 내년 되면은 다시 풀린다고는 하는데 12월 달까지는 약간 규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물건은 그 규제가 있는 물건 중에서도 송파구에 있는 물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 더 빡빡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입찰자가 훨씬 적을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대형 평수 물건입니다. 56평에 달하는 대형 평수이기 때문에 입찰자가 더 적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권으로 나와 있는 물건입니다. 아무래도 감정가와 최저가가 같은 신권 물건 같은 경우에는 입찰자 수가 조금 더 적은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합쳐졌기 때문에 약간 시세를 보수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7억의 낙찰을 받으신다면 대략적으로 4억의 시세 차익을 얻고 실입주를 하실 수 있는 물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물건 관심 있으시다면 24년 11월 18일 월요일날 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